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수익성 좋아지는 것일까요? 3분기부터는 진짜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 카카오톡 창 열어보면 간헐적으로 광고창 열리잖아요. 지금 베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테스트를 쭉 지켜보니 카카오 측에서 이거 남는 장사 되겠는데? 라고 확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13만 1,000원대, 오늘 1%대에 강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추후 움직임 기대를 해볼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어서 5G 관련주 가운데 오파스넷 보겠습니다. 낙폭을 더 키우네요. 16% 이상의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92억 원 정도의 추징금이 이제 부과를 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자기 자본의 30%에 달하는 돈을 이제 부과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자 오파스넷이 장 초반부터 아주 주가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5G 관련주 가운데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파스넷은 이런 악재 속에 11,050원대까지 밀려난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어서 볼 종목은 HLB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오후 2시에 HLB 진양곤 대표의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HLB가 하한가로 오후 2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그냥 직행해버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회사가 진행한 위암글로벌 3상 시험이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그 OS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진 대표가 발표한 모양입니다. 이 얘기에 HLB와 HLB 생명과학 모두 하한가를 기록하고 나머지 코스닥장의 바이오주들도 일제히 투심이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BTS 월드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를 기점으로요. 아직 24시간이 출시된 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33개의 나라에서 그 앱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운로드 건수만 국내에서만 100만 건이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BTS 월드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까요? 넷마블 0.4% 정도의 상승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야스입니다. 오늘은 조정에 좀 들어간 모습인데요. 오늘 한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TV용 OLED 시장 확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30%나 급등한 종목입니다. 지금 기회로 삼아야 될지 고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기 볼까요? 오늘은 참 강한데요. 사실 수개월째 정말 지지부진했습니다. 거의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은 종목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요. 그때만 해도 MLCC 호황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승승장구했었던 삼성전기인데 지금 거의 주가가 반토막 나버린 상황이거든요. 97,600원, 2분기 실적마저도 기대가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오늘입니다. 주가 한번 확인하고요. 네, 이어서 수소차 관련주들 풍국주정 1%대 상승폭을 많이 줄였네요. 유니크, 효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슈는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사우디 아람코가 수소에너지 관련해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수소차 관련주들 그래도 이슈가 될 때마다 올라가긴 하는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코스닥 예. 시장을 살펴본 분들 혹은 바이오주를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요. 그래도 뭔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면서 괜찮아지나 했는데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두드러집니다. HLB가 그 중심에 놓여 있는데요. 예.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참 궁금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일단 HLB 개별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다수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그래도 이제 좀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코스피는 이제 대형주들을 좀 받쳐주고 코스닥은 오히려 좀 제약주들이 부진하면서 좀 주가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코스닥은 잠시 좀 쉬어가는 기간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주를 통해서 시장은 좀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라겠고, HLB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신약 개발사들 자체는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매력적이다. 왜냐면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이라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력 없습니다. 물론 기술력 있지만 매력이 없다. 왜 그러냐? 이미 있는 약을 가지고 오리지널 약품을 복제 또는 그걸 유사하게 만들어서 시장에 유통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약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을 주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싫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렸지만 신약 개발사들 자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보셨던 코오링 티슈진, 코오링 생명과학 같은 이슈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인보사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인보사에 대해서 실제 후기들도 한번 찾아보고 진짜 투약을 해보셨던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통증이 나아지는 것 같다. 정말 좋다고 지인분들도 소개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FDA 임상 3상 승인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뭐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사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임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신밖에 모른다라는 거죠. 사실 이번 HLB의 진양곤 대표조차도 이번 임상 3상이 잘 될지 안 됐을지 내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만 이게 일반 투자자들이 사실 알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개발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나 되게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임상 3상 결과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실제로 FDA 판매 허가가 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HLB 지금 주가 상황을 보시면요. 15만 1,500원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12,500원 하던 주가이기 때문에 네. 10배 이상 올랐다라고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10배 이상 올랐다라는 거는 이게 임상 3상 통과했을 때 이게 시장에서 유통이 됐을 때 판매가 됐을 때 이게 가치가 얼만큼 될 것이냐를 미리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반영된 주가라고 좀 봐야 되고 수급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연기금 뭐 기관 들어왔다, 외국인 들어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수급을 보면은 연기금은 가짜 매수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공매도 비중을 보시면 압니다. 공매도 비중이 보통 10%, 20%만 돼도 많다라고 하는데 평균 주가에서 뭐 평균 거래량에서 39%, 뭐 30% 때린 거에 대해서 공매도 상한을 하고 있는 과정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갛게 나오는 연기금의 매수는 진짜 매수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미 많이 이탈되고 있고 개인들만 매수했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티슈진에 멍들고 또 HLB 오늘 나온 이슈에 또 보유하신 분들은 또 가슴에 멍이 들죠. 뭐 이런 식으로 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악재들이 속출하면서 다른 기술력이 참 있는 그리고 뭐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바이오주들마저도 투심이 이제 위태위태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는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좀 그럴 것이다. 아무래도 이 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신뢰도가 깨지겠죠. 일반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 요즘 신약 개발사들 위험하다, 건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투심이 발휘가 될 텐데 오늘 메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인 이제 기사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루머성 뉴스가 나옴으로써 하한가까지 한번 기록했다가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시장에서 상당히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기술력 좋다,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 임상에 대한 결과는 내부자들 외에는 일반 투자들이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물론 이 전공자인 분들, 뭐 생명공학이라던가 뭐 유전공학 배우신 분들조차도 이런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해도 그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전공자가 아닌 일반 투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되 이미 완성된 약품들을 판매하는 뭐 우리나라 유명한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유한양행 그런 종목들을 뭐 단기적으로 짧게 치고 빠지고 정도의 매매 정도는 유효하겠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바이오 제약주들. 예, 다음 쪽으로 눈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소차 관련주들 다시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그런데 상승폭을 많이 줄인 것이 혹시 바이오주들의 영향도 있을까 그렇죠. 싶기도 하고요. 예. 뭔가 전반적으로 단 한 시간 정도 사이에
그냥 투자자들의 심리가 확 꺾여버린 느낌이어서요. 맞습니다. 수소차 관련돼 일단 뉴스는 나와 있는데요. 예. 이 뉴스 좀 앞으로도 영향력 있는 뉴스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 같은 종목도 있고 상한가 근접했던 종목들도 있지만 이 제약주가 코스닥 전체 비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윗골을 좀 많이 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호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죠. 뭐 사우디 왕세자가 와서 뭐 우리 수소차와 관련된 이런 MOU를 체결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하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MOU라는 건요, 실제로 공급 계약을 맺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머리를 맞대고 기업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국가끼리 이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우리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중간에 우리는 그 방향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MOU는 또 파기가 될 수 있고 이게 실질적인 공급 계약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모멘텀으로 될 수 있으나 이것이 뭐 과거처럼 작년에 뭐 남북경협주라던가 이런 테마주들처럼 연속적으로 오늘 상한가, 내일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날아가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차에 대한 뭐 미래 전망, 뭐 친환경차에 대한 전망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길 가다가 흔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는 관련주들이 많이 날아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 좀 보실 때 네. 수소차가 많이 판매될 거고 그에 대한 뭐 부품들도 낙수 효과로 인해서 부품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수소차를 타고 다닐 만한 인프라 구축이 안 됐어요. 지금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네이버 지도에다가 수소차 충전소로만 치시면 전국에 15개가 나옵니다. 예, 15개가 나오는 반면에 지금 전기차 충전소는 4,50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지역에는 충전소가 없는데 라고 했을 때는 쉽게 보조금이 있더라도 구매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투자하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이것이 연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글쎄요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도 큰 점수를 주지는 않으시는군요. 다음 종목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넷마블로 가겠습니다. 예. BTS 월드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 넷마블의 대작, 신작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뭐 다운로드 건수만 봐도 뭐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죠.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BTS를 소재로 한 게임이다 보니 그렇죠. 그냥 일단 다운로드 받고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있을까요? 오늘은 딱히 뭐 오르지도 않더라고요. 이 BTS 월드가 반년 동안 나왔던 얘기죠. 근데 이제 저도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좀 깔아가지고 10분 동안 좀 플레이를 저도요. 해봤는데 네, 근데 궁금해서요. 솔직히 재밌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남자고 또 남자 아이돌 IP를 기반으로 한 이제 게임이다 네. 보니까 이게 재밌을까라는 부분인데 사실 투자자 입장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은 네. 돈이 될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은 저처럼 이제 호기심에 다운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방탄소년단의 팬덤층들을 아미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 아미라는 분들이 난 정말 방탄소년단이 좋아서 이 게임을 하는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제 내가 방탄소년단의 굿즈도 또 내가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수집 과정에서 내 능력치를 높여야 돼요. 그 능력치를 높이려면 내가 또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네. 이제 과금을 통해서 얘네들이 매출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국가 33개 국가에서 또 1위를 기록을 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상당히 높았죠. 중국에서 판호 중단하자마자 거의 이제 실적이라든가 주가 많이 꼬꾸라졌는데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동남아 쪽에서 먹힐 수 있는 게임이라면은 중국에 굳이 출시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까지 상당히 좀 어려웠었던 넷마블의 실적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요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재료가 지금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단기 급등보다는 이게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 돌파했을 때 좀 공략을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기대했던 것이 이미 이제 노출이 된 거고요. 우리 기대는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무언가가 나와줘야지 넷마블의 주가는 더 갈 겁니다. 그래도 한번 챙겨보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예. 오늘의 탑픽입니다. 야스를 골라오셨는데요. 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 아니에요? 어떤 점이 좋아 보입니까? 일단 뭐 주가의 변동성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름만큼 또 화이팅이 넘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네. 있는데요. 일단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증착기라는 거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하나고 전 세계에서 이 야스 밑으로 한 기업이 있어요. 뭐 일본의 캐논토키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의 이제 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인데 고객사이면서 동시에 지분을 15% 정도나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LG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수주에 대한 걱정은 없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1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LG 디스플레이가 파주의 P10 공장에서 이제 10.5세대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증착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구매 의향서도 야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 해서 공급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는 충분히 쌀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27,0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네. 25,000원 후반대부터 26,000원까지는 매수를 충분히 하셔도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는 따로 설정을 해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위로는 전고점 32,000원은 가뿐히 저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힘이 있는 야스. 네, 가격 전략 챙겨드렸고요. 내일장 탑픽 투자 의견 좋아요 찍겠습니다. 오늘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